한국 음식은 썩은 냄새나고 부패한 음식. 샹젤리제 거리의 미슐랭 스타 출신 칼럼니스트 줄리엣 르블랑은 한식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 균형미에 푹 빠져있던 그녀에게 한식은 그저 조잡하고 자극적인 음식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오만은 딸 클로이의 심각한 아토피 앞에서 산산조각났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선택한 한식. 놀랍게도 클로이의 아토피는 기적처럼 호전되기 시작했고 줄리엣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이건 우리 딸이랑 나랑만 먹을래.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줄리엣 르블랑, 파리에서 음식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에서 살짝 벗어난 고풍스러운 아파트 4층 창가에 서면 파리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옅은 회색빛 석조 건물들이 촘촘히 늘어선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 같지요. 멀리 에펠탑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아래쪽 골목길에는 작은 카페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저마다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합니다. 저는 한때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의 부주방장으로 일했습니다. 요리에 대한 제 열정은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 삶의 일부였죠. 프랑스 요리는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자 섬세한 붓터치로 완성된 한 폭의 명화와 같았지요. 모든 재료는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그 맛은 입안에서 섬세하게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요리의 전통과 깊이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자부심에 흠집을 내려는 듯한 일이 생겼습니다. 잡지사 편집장으로부터 한식에 대한 칼럼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죠.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요청을 받고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식이라니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식의 이미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강렬한 붉은색, 코를 찌르는 듯한 자극적인 냄새, 투박한 그릇에 담긴 정체 모를 음식들. 그 모든 것이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한식은 제게 잘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았습니다. 화려하고 강렬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잡하고 세련되지 못한 느낌이었죠. 한식은 그저 맵고 짜고 냄새나는 음식 아닌가.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 안에서는 프랑스 요리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한식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가감없이 블로그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제 안의 확신은 더욱 단단해지는 듯 했습니다. 파리의 미식가들이여, 냄새나는 발효 음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정한 맛은 섬세함과 균형에서 나옵니다. 저는 거침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마치 진실을 수호하는 기사처럼 한식이라는 미지의 적에 맞서 싸우는 전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블로그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제 글은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 의견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 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한식에 대한 자신들의 부정적인 경험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묘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입맛을 대변하고 그들의 미각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인 사회는 제 글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제 글이 한식에 대한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죠. 그들의 분노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소중한 문화를 모욕하고 그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으니까요. 항해 메일이 빗발쳤습니다. 어떤 메일은 정중했지만 어떤 메일은 격앙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메일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여겼죠. 하지만 메일의 수가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편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를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제 판단이 정확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죠. 제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제가 믿고 있던 진실이 흔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불안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두려움만이 제 안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낡은 아파트 건물 앞에 멈춰서고
낯선 얼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죠. 저는 커튼 뒤에 숨어 그들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동양인이었고 한국에서 온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낯선 언어와 몸짓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완벽한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었죠.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옆집 여자가 조심스럽게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박수현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한국에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과 새로운 이웃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상냥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인사는 제게 마치 불청객의 방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존재가 제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할까봐 걱정되었죠. 며칠 뒤 박수현 씨는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발효 음식 강좌를 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강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호기심이 가득했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여러 가지 항아리를 가리키며 된장, 간장, 고추장 등 한국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식의 역사와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만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코를 자극하는 쿰쿰한 냄새 때문이었죠. 그 냄새는 제게 마치 오래된 지하실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냄새는 제 섬세한 미각을 마비시키는 듯했고 제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한식에 대한 편견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저 냄새 좀 봐. 저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 안에서는 역겨움과 혐오감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다는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강좌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파리 한복판에 웬 냄새 나는 음식, 발효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뷔페일 뿐. 저는 제 분노와 혐오감을 가감없이 표현했습니다. 마치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는 소독약처럼 제 글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글은 즉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글에 공감하며 한식에 대한 자신들의 부정적인 경험을 쏟아냈죠.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미각을 대변하고 그들의 입맛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글이 수연 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제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깊은 골을 만들었는지. 저는 그저 제 좁은 세계에 갇혀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무지가 만들어낸 오만은 곧 저에게 닥쳐올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클로이가 있습니다. 클로이는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였죠.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고 그녀의 미소는 제 삶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심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피부는 붉은 반점과 각질로 뒤덮여 있었고 밤마다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클로이는 긁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에 결국 피가 나도록 긁고 또 긁었습니다. 저는 클로이의 얇은 잠옷에 묻은 핏자국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클로이를 위해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 알레르기 전문의, 심지어 한의사까지. 저는 클로이를 낫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스테로이드 연고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었죠. 약을 끊으면 증상은 다시 악화되었고 클로이는 더욱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는 클로이에게 값비싼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음식만 먹였습니다. 설탕, 밀가루, 유제품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은 철저히 배제했죠. 하지만 클로이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마다 긁느라 잠 못 이루는 딸을 보며 저는 무력감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클로이의 고통은
제게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죠. 클로이,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저는 클로이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물은 클로이의 고통을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클로이의 학교 친구 엄마들은 저에게 수연 씨의 발효 음식 강좌를 추천했습니다. 그들은 한식이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에게도 한번 가보라고 권했죠.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연 씨의 강좌를 비꼬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고 그녀에게 퉁명스럽게 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제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클로이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학교 생활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클로이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어두운 그림자가 대신했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보다 클로이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연 씨의 강좌를 찾아갔습니다. 강좌가 열리는 작은 강당 문 앞에 서서 저는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불안과 기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 수연 씨, 제 딸 클로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낯선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어린아이처럼 불안하고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제가 이전에 보였던 쌀쌀맞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클로이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클로이의 붉고 거친 피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섬세했으며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녀의 따뜻함에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헤매던 길에서 드디어 믿을 수 있는 안내자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죠. 그녀는 클로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한국 전통 발효 음식과 채식 위주의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클로이의 아토피가 몸속 독소와 불균형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녀의 설명은 제가 이전에 들었던 의사들의 설명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클로이의 몸을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보았고 그 시스템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줄리엣 씨, 클로이의 아토피는 몸속 독소와 불균형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줘서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는 한식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발효 음식 특유의 냄새는 여전히 저에게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저는 그녀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직접 만든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등 다양한 발효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그 음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그녀의 설명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풀어내는 듯 흥미로웠지만 저는 여전히 그 음식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저에게 한식 조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프랑스 요리에 익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녀는 재료를 다루는 방법, 양념을 사용하는 방법, 불 조절하는 방법 등 한식 조리의 기초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르침을 따라 하려고 노력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조리법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 몰래 클로이에게 프랑스 전통빵과 치즈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식 식단만으로는 클로이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또한 한식 식단의 효과에 대해 의심하는 말을 내뱉기도 했죠. 수연 씨, 정말 이 냄새나는 음식들이 클로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에는 불안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클로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행동을 눈치챘지만 저에게 직접적인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클로이를 돌봤죠. 그녀는 클로이에게 매일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다양한 채소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클로이가 밥을 먹을 때마다 곁에서 격려해 주었고 클로이가 힘들어할 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줄리엣 씨, 믿음을 가지세요. 한식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의 건강을 지켜온 지혜로운 음식이에요. 클로이도 분명 좋아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저에게 희미하게 빛나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과 향의 거부감을 느끼던 클로이도 엄마의 정성과 수연 씨의 따뜻한 격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한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여전히 프랑스 음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클로이는 가끔씩 친구들 몰래 초콜릿이나 과자를 먹었고, 그럴 때마다 아토피 증상은 다시 악화되었죠. 클로이의 아토피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클로이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믿음과 의심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저는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클로이는 학교 친구들과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저는 클로이에게 한식 도시락을 싸주었지만 클로이는 친구들이 먹는 케이크와 피자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저는 클로이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클로이의 건강을 위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클로이, 오늘은 안 돼. 내 몸에 좋지 않아. 하지만 클로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는 친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케이크와 피자를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맛은 클로이의 입맛을 자극했고 클로이는 멈출 수 없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클로이의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는 가려움증을 참지 못하고 긁기 시작했고 곧 온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클로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친구들은 겁에 질려 저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는 급히 클로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클로이의 피부는 심하게 붓고 진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클로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제 무지와 편견이 클로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수연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클로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즉시 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클로이의 상태를 살피고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죠. 그녀는 클로이에게 직접 만든 약초 달인 물을 먹이고 붉게 달아오른 피부에 시원한 찜질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능숙한 대처는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식 식단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변화에 기뻐하며 그녀에게 한식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발효 음식의 과학적인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그녀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듯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줄리엣 씨,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지혜와 자연의 순리가 담긴 위대한 유산이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균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클로이의 아토피도 분명 좋아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과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저에게 밝게 빛나는 희망의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식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지혜와 자연의 순리가 담긴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제 안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듯 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클로이의 아토피 증상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클로이의 붉고 거칠었던 피부는 점차 깨끗해졌고 가려움증도 사라졌습니다. 클로이는 더 이상 밤에 긁느라 잠을 설치지 않았고 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클로이의 밝은 미소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클로이의 변화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죠. 제 안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겸손과 감사의 마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변화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제가 깨달은 한식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죠. 저는 제 칼럼에 한식의 효능과 매력을 소개하는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한때 한식을 맹렬히 비난했던 제가 이제는 한식을 옹호하는 글을 쓴다는 것은
제 스스로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 칼럼은 마치 고해성사와 같았습니다. 저는 한식에 대한 저의 무지와 오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한식을 통해 경험한 놀라운 변화를 진솔하게 털어놓았죠. 저는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법과 같은 존재라고 썼습니다. 처음에는 독자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저의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의 솔직함에 감동했고 한식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였죠. 그들은 제 글에 댓글을 달고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반응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전통 요리만을 고집하는 독자들은 저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변화를 배신이라고 생각했고 저를 변절자라고 불렀죠. 그들은 제 글에 악성 댓글을 달고 저에게 비난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제 칼럼을 문제 삼아 잡지사에 항의하는 독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난에 상처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식에 대한 저의 믿음을 굳게 지켰고 한식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죠. 저는 수현 씨와 함께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건강한 한식 밥상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한식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한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이들에게 직접 한식을 만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했죠. 처음에는 낯선 냄새와 맛의 거부감을 느끼던 아이들도 점차 한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김치를 담그고 비빔밥을 비비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학부모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식습관이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우리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식 요리 강좌를 열고 한식 식단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식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지역 사회에는 한식 식재료를 판매하는 상점들이 늘어났습니다. 저와 수연 씨의 노력은 프랑스 사회에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한식의 아토피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식 식단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유명 셰프들도 한식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식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융합한 퓨전 요리를 선보였죠. 한식은 더 이상 낯설고 이상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미식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인 르 코르동 블루에 초청되어 한식 특별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세계적인 셰프들을 양성하는 명문 요리 학교에서 한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죠. 저는 강좌를 통해 한식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발효 음식의 과학적인 효능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저의 강의에 귀 기울이며 한식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한식 세계화의 선두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러 매체에 출연하여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식 관련 책을 출간하기도 했죠. 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식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식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저는 한식 칼럼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식은 그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오랜 시간과 정성이 담긴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 클로이의 웃음을 되찾아준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사람과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죠. 저와 수연 씨, 그리고 클로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편견과 오만은 진실을 가리는 짙은 안개와 같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안개를 걷어내는 것은 용기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요. 저는 한식을 통해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랑스 음식 칼럼니스트 줄리엣 르블랑의 이야기를 통해 편견과 오만을 넘어선 이해와 사랑의 힘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줄리엣은 처음에는 한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딸 클로이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수연 씨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줄리엣의 변화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취향 변화를 넘어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과 노력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선사합니다. 저 또한 영상을 제작하면서 줄리엣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제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줄리엣처럼 편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가 있지는 않나요?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더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